정원에 어떤 식물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벌레들이 어떻게 항상 정확히 알고 있는지 궁금해 한 적이 있나요? 왜 가장 약한 토마토나 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받은 호박, 혹은 여러분이 살리려고 애쓰던 상추가 갑자기 해충의 표적이 되는 걸까요? 그리고 진짜 미스터리는 이것입니다. 왜 살충제를 더 많이 뿌릴수록 다음 주, 그 다음 주에 더 많은 벌레가 나타나는 걸까요? 그리고 아마도 가장 믿기 힘든 질문은 이것일 것입니다. 우리 손으로 직접 구부릴 수 있는 작은 구리 코일 하나가 어떻게 단 한 방울의 화학 물질 없이 식물 전체를 곤충의 눈에 거의 띄지 않게 만들 수 있을까요? 이 질문들은 처음에는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정원 가꾸기에서 가장 중요하면서도 간과되어 온 진실 중 하나를 여는 열쇠입니다. 수십 년 동안 우리 눈앞에 있었지만 공개적으로 거의 언급되지 않았던 진실 말입니다. 정원 용품점의 화려한 병들 뒤에는, 하룻밤 사이에 해충을 박멸하겠다는 광고 뒤에는 종자 사업과 원예도구 사업을 합친 것보다 더 큰 산업이 숨어 있습니다. 계절마다 여러분이 더 강력한 스프레이, 더 큰 병, 새로운 공식을 사러 다시 돌아오게끔 만들어진 산업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여러분이 화학회사가 원치 않는 사실, 즉 자연이 이미 모든 식물의 방어 시스템을 구축해 놓았다는 사실을 결코 깨닫지 못할 때만 작동합니다. 식물은 신호를 보냅니다. 모든 잎, 모든 줄기, 모든 세포는 일종의 자연 방송을 내보냅니다. 식물이 건강하고 수분이 충분하며 풍요로운 토양에 뿌리를 내리고 있을 때 그 신호는 마치 주파수가 완벽하게 맞춰진 라디오 방송국처럼 매끄럽고 안정적입니다. 하지만 식물이 열기, 가뭄, 척박한 토양, 화학적 충격 또는 과도한 물 공급으로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 신호는 깨집니다. 그것은 혼란스럽고 어지럽고 시끄러워집니다. 그리고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민감한 안테나를 가진 곤충들은 우리 인간의 눈이 감지하기 훨씬 전에 그 혼란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약한 식물은 봉화처럼 밝게 빛납니다. 그것은 와서 나를 먹어라 라는 공개적인 초대장입니다. 이것은 잡지나 제품 라벨, 그리고 살충제 회사에서도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던 부분입니다. 식물이 냄새나 맛뿐만 아니라 그들이 내보내는 신호에 따라 해충을 끌어들인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정원을 화학 물질로 가득 채우는 대신 그 신호를 안정시키는 방법을 찾기 시작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거기서 우리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우리는 거의 한 세기에 걸친 잊힌 과학과 간과된 발견의 여정으로 여러분을 안내할 것입니다. 우리는 USDIE의 곤충 연구소 내부에서 시작할 것입니다. 무선 전파와 신호 탐지 기술이 한 과학자에게 평생의 통찰력을 주었던 제2차 세계대전 시대로 거슬러 올라갈 것입니다. 우리는 1923년 파리의 조용한 정원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그곳에서 병든 제라늄을 감싼 개방형 고리가 과학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을 여러분의 정원, 여러분의 토양, 여러분의 식물로 가져와 해충에 대해 알고 있던 모든 것을 다시 쓰게 할 수 있는 간단한 구리 코일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곧 배우게 될 내용은 단순히 벌레를 다루는 방식을 바꾸는 데 그치지 않고 식물의 건강을 이해하는 방식 전체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편안하게 앉아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여러분의 식물이 그동안 방송해온 조용하고 보이지 않는 세계를 함께 탐험해 봅시다. 한번 보고 나면 여러분은 다시는 예전과 같은 방식으로 정원을 가꾸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몸을 아주 작게 줄여서 단 하나의 잎사귀 표면에 서 있을 수 있다면 여러분은 너무나 생동감 넘치고 정기적이며 움직임으로 가득 찬 세상을 목격하게 될 것이고, 그것은 여러분이 정원을 가꾸는 방식을 영원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잎은 단순히 초록색 조직이나 부드러운 식물 물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모든 의미에서 방송 시스템, 즉 식물의 내부 상태에 대한 정보를 끊임없이 내보내는 살아있는 안테나입니다. 그 잎 안의 모든 세포는 미세한 전류와 함께 맥동합니다. 수액 속의 미네랄은 파동처럼 움직이는 하전 이온, 즉 전기적 생명의 작은 서지를 운반합니다. 잎은 또한 열을 방출하는데 무작위로 흐릿하게 방출하는 것이 아니라 미묘하고 리드미컬한 패턴으로 방출합니다. 이러한 패턴은 인간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현대적인 열화상 카메라로는 완벽하게 실제적인 적외선 파장으로 나타납니다.
우리는 이제 잎이 변화하는 온도의 모자이크로 빛나는 것을 봅니다. 물이 증발하는 시원한 부분과 대사가 증가하는 따뜻한 부분 말입니다. 건강한 식물은 깨끗하고 일관된 신호를 내보냅니다. 주파수가 완벽하게 맞춰진 라디오 방송국을 생각해 보십시오. 소리는 선명하고 간섭이나 정전기가 없습니다. 번성하는 토마토나 바질 식물이 매 순간 하는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세포는 정렬되어 있고 수분 통로는 열려 있으며 미네랄은 균형을 이룹니다. 여러분이 물을 적절히 주고 건강한 토양을 만들고 스트레스를 피할 때 여러분 식물의 방송 전체는 안정적이고 강력해집니다. 하지만 식물이 스트레스를 받는 순간 이 조화는 깨지기 시작합니다. 아마도 토양이 너무 오래 말랐거나 뿌리 주변에 비료 염분이 쌓였거나 식물이 감당할 수 없는 화학 공식을 뿌렸거나 혹은 세포가 적응하기에 온도가 너무 빨리 변했을 수도 있습니다. 원인이 무엇이든 에너지 시그니처가 바뀝니다. 열 패턴은 고르지 않게 되고 이온 이동은 불규칙해집니다. 일정한 윙윙거림 대신 식물은 에너지 정전기를 내보냅니다. 라디오가 주파수에서 막 벗어났을 때 들리는 혼란스러운 신호 같은 것 말입니다. 이것은 영적이거나 신비로운 것이 아닙니다. 생물학과 물리학이 함께 작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점은 식물이 눈에 보이는 증상을 보이기도 전에 이 혼란스러운 신호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잎이 노랗게 변하기 전, 시들기 전, 가장자리가 말리기 전에 여러분의 식물은 여러분의 눈이 보기 훨씬 전부터 비명을 지르기 시작합니다. 이제 이것을 현대 기술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과 비교해 보십시오. 농업 연구자들은 단순히 열 패턴을 읽는 것만으로 식물이 시들기 며칠 전에 수분 스트레스를 진단할 수 있습니다. 연구실의 이온 흐름 센서는 식물이 영양 스트레스를 받을 때 전압 변화를 감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식물이 살아있는 라디오처럼 행동하며 내부 상태에 따라 방송을 끊임없이 조정한다는 것을 압니다. 이 보이지 않는 방송은 곤충들이 수백만 년 동안 주파수를 맞춰온 것입니다. 그들은 잎이 노랗게 변하거나 시들기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들은 취약함의 전자기적 속삭임이 나타나는 순간 즉시 반응합니다. 단 하나의 잎사귀 속에 숨겨진 이 층을 이해하고 나면 해충의 행동에 관한 모든 것이 완벽하고 부인할 수 없는 이치에 맞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왜 곤충들이 약한 식물을 그렇게 정확하게 표적으로 삼는지 진정으로 이해하려면 그들이 세상을 보는 방식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합니다. 여러분의 정원을 정원사가 아니라 나방이나 딱정벌레 혹은 아주 작은 기생 말벌의 시선으로 위에서 내려다본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세계는 색깔이나 세부 사항에 의해 형성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식물이 얼마나 초록색인지, 얼마나 키가 큰지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대신 열, 주파수, 진동, 그리고 이 표면에서 맥동하는 보이지 않는 신호에 따라 길을 찾습니다. 이것이 곤충의 우주이며 우리의 우주와는 전혀 다릅니다. 곤충에게 건강한 식물은 배경과 완벽하게 조화를 이룹니다. 그 신호는 매끄럽고 안정적이며 마치 조용한 소리의 벽과 같습니다. 특이한 것도 혼란스러운 것도 다가갈 가치가 있는 것도 없습니다. 곤충의 세계에서 번성하는 식물은 거의 투명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스트레스를 받은 식물은 무시하기가 불가능합니다. 열 시그니처는 고장난 랜턴처럼 깜빡이고 이온장은 고르지 않게 물결치며 전자기적 목소리는 불일치로 흔들립니다. 한때 안정적이었던 방송은 이제 정전기를 뚫고 싸우는 라디오 방송국처럼 요동칩니다. 곤충에게 이것은 단순히 눈에 띄는 정도가 아니라 거부할 수 없는 유혹입니다. 예를 들어 불딱정벌레는 수마일 밖에서 산불의 열기를 감지할 수 있습니다. 적외선 복사를 감지하는 그들의 능력은 너무나 정밀해서 과학자들은 여전히 현대 장비로도 그 수준을 따라잡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손톱만큼 작은 기생 말벌은 1도보다 작은 미세한 온도 변화를 읽어내어 줄기 안에 숨어있는 애벌레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특정 나방종은 잎에서 반사되는 적외선의 미묘한 변화에 주파수를 맞춰 길을 찾습니다. 곤충의 세계에서 여러분의 정원은 빛나는 신호로 가득 찬 밤의 풍경처럼 보입니다. 건강한 식물은 매끄럽고 어두우며 평범합니다. 약한 식물은 열의 깜빡임, 불규칙한 스파이크, 혼란스러운 진동으로 터질 듯합니다. 마치 누군가 스트레스 받은 식물 위에 이 식물은 고전 중이다, 이 식물은 만만하다,
이 식물은 먹기에 안전하다라고 쓰인 넣은 화살표를 올려놓은 것과 같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상상이나 이론이 아니라 곤충 생리학에 깊이 기록된 사실입니다. 인간이 적외선을 이해하기 훨씬 전부터 곤충은 그 안에서 살도록 진화했습니다. 연구자들이 식물 세포의 전압 변화를 측정하기 훨씬 전부터 곤충은 이미 그것으로 사냥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식물 건강의 신호에 완벽하게 민감하도록 진화했습니다. 이것이 살충제를 뿌려도 자주 실패하는 이유입니다. 화학 물질이 몇몇 해충을 죽일 수는 있지만 그것이 식물에 가하는 스트레스는 실제 조난 신호를 증폭시켜 곤충의 인지 속에서 식물을 더욱 밝게 빛나게 만듭니다. 식물은 더 시끄러워지고 더 혼란스러워지며 더 유혹적으로 변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기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신호를 진정시킬 수 있다면, 식물의 에너지장을 안정시킬 수 있다면, 그 보이지 않는 방송의 일관성을 회복할 수 있다면 곤충에게 그 식물은 단순히 사라지게 됩니다. 보이지 않고 흥미롭지 않으며 접근할 가치가 없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잊혔던 발견인 간단한 구리 코일이 등장합니다. 너무나 작고 자연스러우며 심오하게 효과적인 이 도구는 작동 원리를 이해하고 나면 다시는 정원이나 살충제를 예전처럼 보지 않게 될 것입니다. 간단한 구리 코일이 어떻게 식물을 곤충에게 보이지 않게 만들 수 있는지 이해하려면 결코 만날 일이 없었을 두 세계, 즉 무선 기술의 세계와 곤충의 세계를 연결한 한 남자의 삶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의 이름은 필립 켈러한 박사였으며 그의 이야기는 미국 과학계의 이친장과 같습니다. 켈러헨은 식물학자나 곤충학자가 아니라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무선 기술자로 시작했습니다. 그는 정정이로 가득 찬 라디오와 웅웅거리는 신호 장비에 둘러싸인 유럽의 비행장에서 긴 밤을 보내며 하늘에 보이지 않는 언어를 읽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는 주파수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안테나가 어떻게 신호를 포착하는지, 그리고 파장의 아주 작은 변화가 명확함과 혼란 사이의 차이를 어떻게 만드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수년 후 그가 곤충학자로서 미국 농무부 USDA에 합류했을 때 그는 그 특이한 배경을 가지고 왔습니다. 다른 과학자들이 화학, 행동, 해부학의 렌즈를 통해 곤충을 연구하는 동안 켈러헨은 무선 공학자의 눈으로 곤충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현미경 아래에서 발견한 사실은 그를 놀라게 했습니다. 대부분의 연구자가 단순히 냄새 기관으로 취급했던 나방과 딱정벌레의 섬세한 안테나에서 켈러헨은 다른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기하학, 정밀함, 반복되는 능선, 그리고 수학적으로 완벽한 강역을 보았습니다. 그는 전쟁 중에 레이더 안테나 배열에서 보았던 것과 똑같은 공학적 논리를 분명히 보았습니다. 그것들은 무작위로 난 털이나 감각적인 솜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들은 안테나였고 도파관이었으며 보이지 않는 신호를 포착하기 위해 만들어진 생물학적 수식이었습니다. 그것은 평생의 경험이 하나의 급진적인 아이디어로 수렴되는 과학적 순간 중 하나였습니다. 켈러헨의 가설은 당시로서는 대담하고 파격적이며 거의 생각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곤충이 식물을 찾는 이유는 냄새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주파수에 맞추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향기나 색깔이 아니라 잎에서 나오는 적외선 방출과 전자기적 일관성 때문이라는 것이죠. 시대를 앞선 모든 아이디어가 그렇듯 이 아이디어도 회의론에 부딪혔습니다. 많은 과학자가 그의 전문성을 존경하면서도 그의 결론에는 주저했습니다. 자금은 제한적이었고 그의 이론은 20세기 중반 농업의 화학 중심적인 틀 안에 깔끔하게 들어맞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켈러하에는 작업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100편 이상의 과학 논문을 발표하고 10권의 책을 썼으며 곤충이 단순히 화학적 신호가 아니라 주파수 신호에 반응한다는 것을 계속해서 증명했습니다. 오늘날 현대의 열화상, 이온 흐름 센서, 그리고 전자기 연구들이 수십 년 전 그가 제안했던 내용을 확인하기 시작하면서 켈러헨의 연구는 비주류 과학이라기보다는 당시 농업이 따를 준비가 되지 않았던 지도와 같아 보입니다. 그의 유산은 때때로 다른 사람들이 아직 보지 못하더라도 자연을 다른 렌즈로 바라보는 데서 가장 큰 돌파구가 나온다는 사실을 일깨워줍니다. 이 연구가 그토록 유망하고 혁신적이며 살충제 의존도를 줄일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면 왜 계속되지 않았을까요? 계속하기 전에 이 질문에 공정하고 명확하게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지목하거나 음모를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과학, 특히 농업에서 자금은 종종 발견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때때로 가장 혁신적인 아이디어들이 무산되는 이유는 그것들이 틀려서가 아니라 그 아이디어를 둘러싼 시스템에 들어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켈러헨이 연구를 수행하던 수십 년 동안 살충제 산업은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화학 회사들은 농업에 수십억 달러를 쏟아붓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대학 프로그램을 후원하고 연구 보조금을 지원하며 과학자들이 답하도록 장려되는 질문들을 형성했습니다. 살충제는 설계상 예측 가능한 수익 주기를 만들었습니다. 뿌리고 더 사고 반복하는 모델은 매년 이익을 창출했습니다. 하지만 식물을 죽이는 대신 식물의 신호를 안정시켜 해충을 조절할 수 있다는 켈러헨의 연구는 그 모델에 맞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반복적인 판매를 창출하지 않았고 수십억 달러 규모의 제조 공장이 필요하지 않았으며 리필이나 업그레이드 또는 시즌별 처리를 판매하지도 않았습니다. 비화학적 해결책, 특히 구리선 루프처럼 간단한 해결책은 그 뒤를 받쳐줄 재정적 엔진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 이야기에는 또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주파수 기반의 생물학은 측정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화학은 명확합니다. 추출하고 정량화하고 분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에너지 패턴 전자기장 이온의 진동은 당시에는 거의 존재하지 않았던 장비와 전문 지식이 필요했습니다. 과학계는 연구하기 쉽고 복제하기 쉬우며 발표하기 쉬운 쪽으로 기울어집니다. 화학 분석은 그 길을 제공했지만 전자기적 식물 신호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연구 분야는 자금이 흐르는 쪽으로 표류했습니다. 측정하기 어려운 아이디어들은 밀려났고 전체 세대의 과학자들은 해충 조절이 곧 화학적 조절을 의미한다고 믿으며 자랐습니다. 단순히 그곳에 자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거의 한 세기가 지난 지금 세상은 변하고 있습니다. 현대적인 도구들은 켈러헨이 설명하려 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해줍니다. 열화상 카메라는 스트레스 패턴을 즉시 드러내고 전압계는 식물의 에너지를 단 몇 초 만에 측정합니다. 그리고 오늘날의 정원사들, 특히 더 안전하고 간단한 비화학적 해결책을 원하는 이들은 오랫동안 간과되었던 내용을 마침내 다시 살펴보고 있습니다. 켈러헨이 무시된 것은 그가 틀렸기 때문이 아니라 농업이 그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직은 말이죠. 하지만 오늘날 여러분은 준비가 되었습니다. 정원사들은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의 다음 발견, 즉 파리에서의 잊힌 실험과 민달팽이의 전기적 반응, 그리고 궁극적으로 구리 코일의 힘은 식물의 신호를 안정시키는 것이 여러분의 정원에서 놓치고 있었던 가장 중요한 통찰력일 수 있는 이유를 보여줄 것입니다. 때때로 가장 강력한 과학적 교훈은 실험실이 아니라 자연히 전문가의 토론이 필요 없을 정도로 명백한 무언가를 보여주는 조용한 정원에서 발견됩니다. 정원의 축축한 아침을 상상해 보십시오. 민달팽이가 부드러운 잎을 찾아 흙 위를 조금씩 기어갑니다. 그 앞에는 흙에 박힌 평범한 구리선이 놓여 있습니다. 민달팽이는 아무것도 모른 채 앞으로 나아가다가 부드럽고 축축한 몸이 구리 표면에 닿는 순간 모든 것이 바뀝니다. 1.2초 이내에 민달팽이는 뜨겁거나 위험한 것을 만난 것처럼 급격히 움츠러들며 뒤로 물러납니다. 다시는 그 선을 밟으려 하지 않고 매번 후퇴합니다. 이 반응은 마법이나 신화가 아니라 순수하고 기본적인 중학교 수준의 물리학입니다. 민달팽이의 점액은 전해질 소금, 미네랄 및 수분이 풍부합니다. 구리는 전도성 금속입니다. 민달팽이의 몸이 구리선과 그 아래의 축축한 토양 사이의 강역을 메울 때 즉시 자연적인 회로가 완성됩니다. 구리와 민달팽이의 점액이 작은 갈바닉 전지를 형성하는데 이는 배터리를 작동시키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식물에 해를 끼치기에는 너무 작지만 민달팽이의 민감한 신경계에 충격을 주기에는 충분한 가벼운 전류가 흐릅니다. 그 결과는 매우 일관되고 즉각적이며 관찰 가능하여 지구상의 누구라도 직접 테스트할 수 있습니다. 현미경이나 실험실은 필요 없습니다. 단 한 마리의 민달팽이, 하나의 구리선, 그리고 1분의 시간만 있으면 됩니다. 이 간단한 시연은 우리에게 깊은 깨우침을 줍니다. 민달팽이, 곤충, 유충과 같은 작은 유기체는 전기적 환경에 매우 민감합니다.
그들의 몸은 인간이 거의 인지하지 못하는 미세 전류, 이온 흐름, 전자기적 신호에 맞춰져 있습니다. 이 생물들은 걸어다니는 센서와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여러분의 정원과 식물 건강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모든 상관이 있습니다. 민달팽이가 토양 표면의 작은 정기적 변화에 이토록 극적으로 반응한다면 곤충들이 스트레스를 받은 식물이 내뿜는 혼란스러운 전기적 정전기에 어떻게 반응할지 상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제 식물의 밑동 주위에 조심스럽게 놓인 구리코일이 무언가에 충격을 주거나 해를 끼치는 방식이 아니라 식물의 에너지 소음을 진정시킴으로써 그 장을 안정시키는데 도움을 준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코일은 구리가 민달팽이를 쫓아내는 방식으로 해충을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식물의 조난 신호를 줄여 보이지 않는 방송의 일관성을 회복시켜 줍니다. 더 차분해진 식물은 혼란스러운 신호를 덜 내보냅니다. 혼란스러운 신호가 적다는 것은 그것을 감지하는 해충이 적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해충이 적게 감지하는 이유는 그들에게 그 식물이 단순히 눈에 띄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생각은 우리를 농업 역사상 가장 놀랍고 거의 논의되지 않았던 실험 중 하나로 직접 안내합니다. 100년 전 파리의 한 정원에서 잊힌 발명가가 죽어가는 식물 주위에 구리고리를 놓아 결과를 영원히 바꾼 거의 사라질 뻔한 실험입니다. 이야기는 이제 1923년 파리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식물원 중 하나인 자르댕 데 플랑트, 자린 데스 플란츠로 이어집니다. 조르주 라코브스키라는 연구원이 박테리아 감염으로 인한 파괴적인 질병인 근두암 종병을 앓고 있는 제라늄 줄 사이에 서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치료법이 없었으며 한 번 감염되면 대부분의 식물은 빠르게 쇠퇴했습니다. 교육받은 엔지니어였던 라코브스키는 생물학뿐만 아니라 살아있는 세포가 미세한 정기적 리듬으로 끊임없이 진동하는 작은 진동자처럼 기능할 수 있다는 생각에 매료되었습니다. 그의 이론은 논란이 많았고 시대를 앞서갔지만 그는 식물, 동물, 심지어 인간의 세포도 자연적인 주파수를 가지고 있으며 그 주파수는 지원받거나 조화로워지거나 불안정해질 수 있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진지하게 받아들이기에는 너무나 간단한 일을 했습니다. 구리선 하나를 구부려 고리 모양으로 만들되 고리가 완전히 닫히지 않도록 의도적으로 틈을 남겨두었습니다. 이 작은 구멍은 그의 설계에서 핵심적이었습니다. 그는 이것을 개방형 진동 회로라고 불렀습니다. 그것은 에너지를 가두는 것이 아니라 안테나가 하는 것처럼 미묘한 장을 수신하고 방출하여 공명하도록 의도되었습니다. 그는 이 구리고리를 감염된 제라늄의 줄기 주위에 부드럽게 놓았습니다. 화학 물질도 가지치기도 수술도 없이 연필보다 넓지 않은 틈이 있는 구리원 하나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기다렸습니다. 그 후 몇 주 동안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구리 고리를 두른 식물들은 쇠퇴를 멈추었습니다. 잎은 활력을 되찾았고 줄기는 굵어졌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근두암 종병 혹이 줄어들거나 확장이 멈췄습니다. 한편 치료받지 않은 식물들은 계속해서 악화되어 죽어갔습니다. 요란한 광고 없이 진행된 조용한 실험이었지만 이를 목격한 사람들에게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현대 과학은 이제 더 근거 있는 설명을 제공합니다. 라코브스키의 코일을 기적의 장치로 생각하는 대신 우리는 그것을 식물이 더 일관된 전자기장을 유지하도록 돕는 공명 안정기로 더 잘 이해합니다. 더 간단히 말하면 코일이 식물의 조난 신호를 줄였을 수도 있습니다. 더 차분해진 내부 신호는 식물이 에너지를 혼란이 아닌 회복에 쏟을 수 있음을 의미했습니다. 그리고 혼란스러운 신호를 줄이는 것이 병든 식물의 회복을 돕는다면 혼란스러운 신호를 줄이는 것은 해충이 고군분투하는 식물을 표적으로 삼는 것을 막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 실험은 잊혔을까요? 10년 이내에 농업의 세계가 영원히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즉각적인 결과, 쉬운 이익, 대중시장의 매력을 약속하는 화학 살충제가 등장했습니다. 연구 자금이 이동했고 화학 회사가 권력을 잡았으며 특허를 낼 수도 수익을 창출할 수도 시즌마다 팔 수도 없었던 간단한 구리고리는 거의 한 세기 동안 조용히 밀려났습니다. 라코브스키의 도표는 보관소에 머물렀고 그의 결과는 흩어진 저널과 개인 매뉴얼에서만 언급되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더 안전하고 자연적인 해결책을 찾는 정원사, 과학자, 농부들이 오랫동안 간과되었던 그의 연구를 다시 찾고 있습니다.
1923년 라코브스키가 본 것과 수십 년 후 켈러 헨이 발견한 것, 그리고 오늘날 어떤 정원사라도 민달팽이와 구리로 관찰할 수 있는 것을 연결해 보면 하나의 그림이 그려지기 시작합니다. 식물이 자신의 건강을 어떻게 방송하는지, 해충이 그 방송을 어떻게 해독하는지, 그리고 간단한 구리 코일이 식물과 곤충 사이의 대화 전체를 어떻게 재구성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림 말입니다. 이제 식물이 자신의 내부 상태를 어떻게 방송하는지, 그리고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어떻게 봉화처럼 빛나는지 이해했으므로 초보자이든 수십 년의 경험이 있든 모든 정원사가 직면하는 문제에 대해 이야기할 때입니다. 해충이 도착하기 훨씬 전, 잎에 구멍이 나거나 줄기 아래의 벌레가 보이기 훨씬 전에 대부분의 해충 침입은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사소한 실수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진실은 이것입니다. 해충은 무작위로 침입하는 것이 아니라 신호를 따릅니다. 가장 흔한 세 가지 정원 각국이 습관이 의도치 않게 그 신호를 켜서 벌레들에게 정확히 어디로 가야 할지 알려줍니다. 첫 번째 실수는 과도한 물 주기입니다. 그것은 무해하고 정성스러운 일처럼 들립니다. 많은 정원사들이 온도가 올라가면 식물의 물을 조금 더 주고 싶은 유혹을 느낍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토양은 계속 젖어 있게 됩니다. 하지만 식물의 뿌리가 지나치게 축축한 토양에 잠겨 있으면 주변의 산소 수치가 급락합니다. 뿌리 세포는 질식하기 시작하고 몇 시간 내에 식물의 내부 공정은 오작동하기 시작합니다. 열 패턴이 바뀌고 이온 이동이 불규칙해지며 식물은 일관성에서 혼란 상태로 전환됩니다. 누가 그것을 가장 먼저 감지할까요? 바로 곤충입니다. 과하게 물을 준 식물은 사실상 조난 신호를 방송합니다. 두 번째 실수는 화학 비료로 인한 염분 축적입니다. 많은 정원사는 특히 합성 비료를 사용하거나 샘물로 물을 줄 때 염분이 얼마나 빨리 축적되는지 깨닫지 못합니다. 이 염분들은 뿌리 주변에 달라붙어 영양분 흡수를 담당하는 섬세한 잔뿌리를 태웁니다. 염분 농도가 높아지면 생물학적 활력을 나타내는 미세한 전위인 식물의 전압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전압이 낮다는 것은 세포막이 약해지고 영양분 수송이 느려지며 신호 전달이 불규칙해짐을 의미합니다. 곤충의 세계에서 전압이 낮은 식물은 나는 고군분투 중이다 라고 말하는 깜빡이는 넌사인과 같습니다. 잎이 여전히 초록색으로 보일지라도 곤충들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세 번째 실수는 조용한 실수인 미네랄 결핍입니다. 토양에 마그네슘, 붕소, 망간, 구리, 아연과 같은 필수 미량 원소가 부족하면 식물은 내부에서부터 약해집니다. 이 미네랄들은 단순히 잎을 더 푸르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온 흐름, 효소 활동 및 에너지 전달을 조절합니다. 그것들이 없으면 식물의 전자기적 균형은 불안정해집니다. 손상된 스피커에서 정전기가 발생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혼란스러운 주파수를 내보내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불일치에 맞춰진 곤충들은 즉시 이 약점을 포착합니다. 여기서 핵심 교훈은 벌레들이 식물의 냄새를 맡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실수로 인해 생성된 신호를 읽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스트레스를 방송하는 식물을 쫓아갑니다. 좋은 소식은 이러한 신호가 어떻게 발생하는지 알게 되면 즉시 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은 깊게 주되 횟수는 줄이고 몇 주마다 토양을 씻어내어 염분을 제거하고 암석가루나 해양 미네랄과 같은 미네랄 보충제를 추가하십시오. 작은 조정만으로도 식물의 신호를 혼란에서 일관성으로 되돌릴 수 있습니다. 앞으로 나아가면서 여러분은 놀라운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식물의 신호가 다시 일관성을 갖게 되고 내부 주파수가 조용해지고 안정되면 해충에 대한 매력은 극적으로 떨어집니다. 30일간의 실험 결과만큼 이 진실을 더 잘 보여주는 것은 없으며 이는 구리 코일이 식물의 균형을 회복하는 데 얼마나 강력할 수 있는지 보여주었습니다. 구리 코일이 식물의 건강을 어떻게 바꾸는지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간단하지만 정교하게 설계된 실험을 살펴봅니다. 동일한 일조량, 동일한 토양, 동일한 물 주기 일정, 동일한 품종 등 동일한 조건에서 나란히 설치된 6개의 정원 침대입니다. 3개의 침대에는 각 식물의 밑동에 구리 코일을 설치했고 나머지 3개는 처리하지 않은 상태로 두었습니다. 실험이 시작되기 전 모든 식물은 브릭스 베락스와 전압이라는 2가지 항목에 대해 테스트를 받았습니다. 브릭스는 식물 수액에 녹아있는 당분을 측정하며 이는 영양 밀도,
미네랄 흡수 및 광합성 강도를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브릭스 수치가 높을수록 더 건강하고 회복력이 강한 식물임을 의미합니다. 전압은 훨씬 더 흥미롭습니다. 식물은 줄기와 토양 사이에 측정 가능한 전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압이 높다는 것은 강한 이온 활동, 안정적인 세포 기능 및 일관된 에너지장을 의미합니다. 전압이 낮다는 것은 가시적인 징후가 나타나기 훨씬 전부터 식물이 내부적으로 고군분투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첫날 두 그룹은 동일해 보였습니다. 브릭스 수치는 거의 같았고 차이는 1포인트 미만이었습니다. 전압 수치는 38에서 46mV 사이로 촘촘하게 모여 있었습니다. 측정 가능한 차이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 다음 코일을 배치했습니다. 7일이 지나고 14일이 지나고 30일이 되었습니다. 30일째 되는 날 데이터는 간과할 수 없는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구리 코일을 설치한 식물의 브릭스 수치는 2로 40% 상승했습니다. 이는 미세한 증가가 아니라 변화였습니다. 잎은 더 깊은 초록색으로 짙어졌고 줄기는 굵어졌으며 그 침대에서 수확한 채소의 맛조차 눈에 띄게 달콤하고 풍부해졌습니다. 이는 어떤 정원사라도 즉시 감지할 수 있는 변화였습니다. 전압 수치도 상승했습니다. 코일이 있는 식물은 지속적인 상승 추세를 보여 강한 내부 이온 흐름과 개선된 대사 안정성을 나타냈습니다. 반면 코일이 없는 식물은 평탄하거나 약간 떨어졌으며 특히 실험 중 가벼운 열 스트레스에 노출되었을 때 더욱 그러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놀라운 결과는 해충의 수였습니다. 코일 식물은 해충의 존재가 70일 90% 감소했습니다. 일부 침대에서는 곤충들이 코일 처리된 식물에 아예 내려앉지 않았습니다. 육안으로는 극적인 변화가 없어 보였지만 보이지 않는 수준인 식물 주파수 수준에서는 모든 것이 바뀌어 있었습니다. 코일의 임무는 단 하나, 식물의 스트레스 신호를 잠재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코일은 정확히 그 일을 해냈습니다. 안정성, 일관성 및 강한 전압을 방송하는 식물은 곤충에게 사실상 보이지 않게 됩니다. 코일이 그들을 쫓아내서가 아니라 식물이 더 이상 그들을 부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살충제가 식물을 약화시키고 조난 신호를 증폭시키는 세상에서 이 작은 실험은 혁명적인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화학 물질이 아니라 안정이 잃어버린 연결고리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해를 우리 여정의 다음 돌파구와 결합하면 그림은 더욱 명확해집니다. 구리 코일은 단순히 보호하는 것 이상의 역할을 합니다. 그것은 회복을 도우며 독극물이 아닌 자연의 뿌리를 둔 정원 가꾸기 철학을 열어주기 시작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정원을 오래 가꾸어 보았다면 아마 느껴보셨을 것입니다. 안심하고 살충제를 뿌렸는데 일주일 후에 더 많은 해충이 발견되고 그 다음 주에는 더 많이 발견되는 이상한 패턴 말입니다. 그것은 불공평하게 느껴지고 마치 자연이 여러분에게 대항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커튼 뒤로 한 걸음 물러나 식물 내부에서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살펴보면 더 명확하고 훨씬 더 우려스러운 그림이 나타납니다. 지난 60년 동안 미국의 농부들과 가정 정원사들은 폐쇄된 루프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많은 전문가가 이제 살충제 트레드밀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 트레드밀은 뿌리고 스트레스 받고 신호를 보내고 침입하고 반복하는 동일한 5단계 주기를 계속해서 따릅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유기농이든 합성이든 살충제를 뿌릴 때 그것은 곤충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식물의 생물학적 측면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잎에는 미생물 군집, 즉 식물을 보호하고 영양분을 분해하며 잎이 표면에 천연 보호막을 형성하는 유익한 미생물들이 있습니다. 화학 물질이 잎에 닿으면 이 미생물 군집은 즉시 파괴되거나 교란되어 잎은 이전보다 더 취약해집니다. 토양 내부에서는 비료의 염분과 살충제 잔류물이 축적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염분이 뿌리 주변에 쌓이면 수분 흡수를 방해하고 연약한 잔뿌리를 태우며 식물의 미네랄 섭취 능력을 저하시킵니다. 이를 염분 스트레스라고 하며 이는 가시적인 증상이 나타나기 훨씬 전부터 식물의 내부 균형을 약화시킵니다. 그 다음은 이야기의 정기적 측면입니다. 식물은 조직과 토양 사이에 측정 가능한 전압, 즉 자연적인 전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생명, 이온 이동 및 건강한 대사의 신호입니다. 하지만 화학 물질에 노출된 후
이 전압은 종종 떨어집니다. 전압이 낮다는 것은 이온 교환이 약해짐을 의미하고, 이온 교환이 약해짐은 대사 리듬이 불안정해짐을 의미하며, 불안정한 리듬은 혼란스러운 신호를 의미합니다. 그 혼란이 바로 곤충들이 감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살충제가 식물을 보호하고 있다고 믿지만, 식물은 그 어느 때보다 강한 조난 신호를 조용히 방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곤충들은 그 방송을 듣고 반응하며, 이제 식물은 약해졌기 때문에 미생물 군집이 손상되고 전압이 낮아지며 뿌리가 스트레스를 받음, 해충은 이전보다 더 많은 피해를 줍니다. 주기는 계속됩니다. 다시 뿌리고 식물은 다시 약해지고 더 많은 해충이 도착하고, 여러분은 더 강력한 공식을 사고, 천천히 수개월 또는 수년에 걸쳐 농부와 정원사 모두 정원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산업을 유지하기 위해 설계된 시스템 속으로 더 깊이 빠져듭니다. 이것은 음모가 아니라 경제학입니다. 화학 물질을 중심으로 구축된 시스템은 계속해서 화학 물질을 팔아야 하며, 약간 약하고 스트레스를 받으며 약간 의존적인 상태로 유지되는 식물은 완벽한 고객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주기를 끊는다면 어떨까요? 식물의 독극물이 아니라 진정으로 필요한 것, 즉 안정성을 준다면 어떨까요? 메신저를 죽이려 하는 대신 신호를 잠재운다면 어떨까요? 그것이 오늘날 정원 가꾸기에서 가장 오해받는 도구 중 하나인 구리코일의 핵심으로 우리를 안내합니다. 그 힘을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그것이 식물의 에너지, 이온 및 전자기장에 실제로 무엇을 하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처음부터 한 가지를 아주 분명히 합시다. 구리코일은 마법도 신비주의도 초자연적인 에너지 장치도 아닙니다. 그것은 식물에 전기를 보내지 않고, 곤충에 충격을 주지 않으며, 동력을 생성하지도 않고 병을 고치지도 않습니다. 그것이 하는 일은 훨씬 더 우아하고 과학적으로 근거가 있습니다. 구리코일은 식물 밑동 주위에 개방형 루프로 배치될 때 라디오에 사용되는 튜닝 회로와 매우 흡사한 수동적 공명 구조 역할을 합니다. 에너지를 생성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에너지와 상호작용합니다. 식물은 이온이 조직을 통해 이동함에 따라 자연스럽게 전자기장을 방출합니다. 칼륨, 칼슘, 마그네슘, 나트륨과 같은 이온이 흐르면서 미세한 전류와 리듬감 있는 진동을 만들어냅니다. 식물이 건강할 때 이러한 진동은 매끄럽고 일관적입니다. 하지만 식물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진동은 불규칙하고 고르지 않으며 불안정해집니다. 이 불안정함이 곤충이 감지하는 것이며, 코일이 진정시키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이 바로 이 불안정함입니다. 구리 코일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설명하는 세 가지 메커니즘이 있는데, 이는 간단하고 물리적이며 알려진 과학에 근거합니다. 첫째, 전자기 공명입니다. 구리는 우수한 전도체입니다. 개방형 루프 형태로 만들어지면 주변 전자기장과 상호작용하여 이를 증폭하는 것이 아니라 안정화합니다. 소리 굽쇠를 진동하는 물체 옆에 두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소리 굽소에는 진동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 조화를 이룹니다. 같은 방식으로 코일은 식물의 자연적인 장이 더 일관된 패턴으로 정착하도록 돕습니다. 둘째, 이온 재분배입니다. 구리는 이온 이동과 상호작용하기 때문에 코일의 존재는 토양 표면 근처에서 전하를 띤 입자가 흐르는 방식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 영향은 강제적이지 않고 미묘하지만, 미묘한 변화조차도 스트레스 받은 식물이 혼란스러운 서지를 줄이고 내부 공정이 균형을 되찾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셋째, 정의문화 변조입니다. 이것은 코일이 공기 중에서 에너지를 끌어오거나 숨겨진 힘을 전달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코일이 주변 전기장, 토양이온, 수분 및 식물 조직이 상호작용하는 방식을 수정하는 환경 회로의 일부로 작용한다는 의미일 뿐입니다. 이 변조는 식물의 조난 신호를 잠재웁니다. 그리고 이것이 핵심입니다. 코일은 식물을 즉시 더 강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더 조용하게 만듭니다. 조용한 식물은 곤충의 위치를 찾기 더 어렵습니다. 조용한 식물은 혼란스러운 스파이크를 덜 방출합니다. 조용한 식물은 배경에 섞이게 되고, 미세하게 조정된 생물학적 센서인 곤충들은 그 옆을 그냥 지나쳐 걷거나 날아갑니다. 이것이 전 세계의 정원사들이 더 적은 해충, 더 높은 브릭스 수치, 개선된 전압 및 더 강한 시각적 성장을 보고하는 이유입니다. 코일은 일관성을 지원하며
일관성은 스트레스의 반대말입니다. 마법도 미스터리도 없습니다. 그저 물리학, 생물학, 그리고 살아있는 시스템이 어떻게 전자기적 조화를 유지하는지에 대한 이친 이해일 뿐입니다. 이제 과학, 역사 및 식물 신호 뒤에 숨겨진 정기적 현실을 탐구했으므로 이론을 오늘 정원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바꿀 때입니다. 구리코일 방법의 아름다움은 특별한 도구나 값비싼 장비 또는 수시간의 노동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누구라도 어떤 정원에서라도 1분 이내에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올바른 전선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코팅되지 않고 합금이 아닌 12와 14게이지 범위의 단순한 순구리선이 필요합니다. 이 크기는 모양을 유지할 만큼 튼튼하면서도 손으로 구부릴 수 있을 만큼 유연합니다. 많은 정원사가 정의 프로젝트에서 남은 자투리를 사용하지만 철물점에서 짧은 길이를 구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모양입니다. 코일은 항상 개방형 루프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즉, 양끝이 절대 닿아서는 안 됩니다. 식물 줄기 두께의 약 1.5배에서 2배 정도 되는 원을 만든 다음 연필 굵기 정도의 틈을 남겨둡니다. 이 입구는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은 전선을 폐쇄 회로에서 공명 안테나로 변화시켜 에너지를 가두는 대신 식물의 에너지와 상호작용하게 합니다. 배치는 간단합니다. 루프를 식물 밑동 주위로 부드럽게 밀어 넣어 토양 표면에 놓거나 끝부분을 땅에 눌러 루프가 줄기 근처에 똑바로 서게 합니다. 묻을 필요도 없고 부착할 필요도 없습니다. 코일은 단순히 식물의 전자기 환경에 존재함으로써 수동적으로 작동합니다. 코일이 배치되면 관찰을 통해 진정한 배움이 일어납니다. 7일째 되는 날, 작은 잎을 따서 굴절개가 있다면 브릭스 수치를 테스트해 보십시오. 없다면 색상과 단단함을 관찰하십시오. 대부분의 정원사는 색소가 더 진해지거나 잎이 약간 두꺼워지는 초기 징후를 알아차립니다. 14일째에 다시 확인하십시오. 잎은 더 풍부한 색상과 함께 더 단단하게 느껴져야 합니다. 이미 처리되지 않은 식물에 비해 처리된 식물에 내려앉는 곤충이 더 적은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30일째에는 더 튼튼한 줄기, 더 적은 흠집, 그리고 많은 경우 해충의 관심이 거의 완전히 사라지는 놀라운 변화를 종종 보게 됩니다. 하지만 다른 원예 기술과 마찬가지로 피해야 할 몇 가지 일반적인 실수가 있습니다. 코팅되거나 절연된 전선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코일은 노출된 구리여야 합니다. 루프를 닫지 마십시오. 완전한 원은 제대로 공명하지 않습니다. 황동, 알루미늄 또는 강철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필요한 전도성을 가진 것은 구리뿐입니다. 그리고 코일이 심하게 손상된 토양이나 침수된 상태를 해결해 줄 것이라고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신호를 안정시키지만 식물의 근본적인 요구사항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올바르게 사용하면 코일은 정원의 조용한 파트너가 됩니다. 관심을 요구하지 않지만 느리고 안정적이며 깊이 자연스러운 결과를 제공합니다. 많은 정원사, 특히 고령의 정원사들에게 이 단순함은 편리함 이상의 생명줄입니다. 이 다음 부분은 특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어르신들을 위한 것입니다. 수십 년 동안 정원을 가꾸고 가족을 부양하고 공동체를 세우고 대부분의 사람이 아는 것보다 더 많이 자신을 헌신해 오신 분들 말입니다. 여러분은 건강을 해치는 방식이 아니라 건강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정원을 가꿀 자격이 있습니다. 하지만 살충제는 특히 노인들에게 실제적이고 심각한 위험을 초래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노인들은 화학 스프레이에 노출될 때 호흡기 자극, 천식 발작, 심지어 COPD와 같은 장기적인 폐 합병증에 더 취약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피부가 더 민감해져 발진이 생길 가능성도 커집니다. 그리고 분무기를 구부리고 들어 올리거나 펌프질하는 것은 평생 고생해 온 관절에 무리를 줄 수 있습니다. 구리코일은 부드럽고 깨끗하며 안전한 대안을 제시합니다. 들이마실 안개도 없고 무거운 탱크를 들고 다닐 필요도 없으며 피부에 끈적한 잔여물이 남지도 않고 정원에서 타는 듯한 냄새도 나지 않습니다. 60초 이내에 설치할 수 있는 간단한 와이어 루프만 있으면 됩니다. 정원 가꾸기를 사랑하지만 신체적 부담이나 화학 물질 노출이 걱정되는 어르신들에게 이것은 혁신적입니다. 마당에서 무릎을 꿇거나 장비를 끌고 다니는 대신 구리 한 조각을 구부려 식물 옆에 놓기만 하면 됩니다. 1분의 노력이 수시간의 유지 관리를 대신하며 그 보상은 매달 계속됩니다. 이 방법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두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애리조나의 은퇴한 교사인 루스 씨는 사막기후 때문에
매년 여름 해충기 몰려와 토마토 재배를 거의 포기했었습니다. 화학 스프레이는 그녀의 폐를 자극했고 눈을 따갑게 만들었습니다. 구리코일로 바꾼 후 그녀는 해충이 줄어들었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기쁨을 찾았다고 전했습니다. 기침하지 않고 정원을 가꾼 건 처음이에요 라고 그녀는 말했습니다. 테네시의 한 노부부는 매년 호박벌레 때문에 고생했습니다. 잎이 뒷면에 약을 뿌리기 위해 무릎을 꿇는 것은 며칠 동안 지속되는 허리 통증을 유발했습니다. 그들의 딸이 구리코일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몇 주 만에 해충의 압력이 급격히 떨어졌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정원 가꾸기가 다시 평화로워졌다는 점입니다. 구부릴 필요도 뿌릴 필요도 불편함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여러분은 자녀, 가족, 친구, 집, 그리고 공동체 등 타인을 돌보며 평생을 보내셨습니다. 이제는 정원이 여러분을 돌보게 하십시오. 자연이 여러분을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함께 일하게 하고 여러분 자신의 건강을 해치지 않으면서 식물의 아름다움과 건강을 즐기십시오. 여러분은 편안함과 안전, 그리고 정원에서의 평화를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구리코일은 간단하지만 정확히 그것을 제공합니다. 화학물질 없이, 무리 없이 자신 있게 정원을 가꾸는 방법 말입니다. 구리코일이 아무리 강력하더라도 혼자 작동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결코 토양 건강을 대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증폭하기 위한 것입니다. 코일을 마지막 손길, 즉 식물이 가장 강력하고 일관된 신호를 방송하도록 돕는 안정제로 생각하십시오. 하지만 식물 면역의 더 깊은 토대이자 진정한 엔진은 항상 토양입니다. 코일을 살아있는 재생 토양과 결합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식물의 전기장은 위에서 안정되는 동시에 면역 체계는 아래에서 강화됩니다. 신호와 토양, 주파수와 생물학. 현대 농업이 수십 년 동안 잊고 지낸 전체 시스템의 두 반쪽입니다. 진실은 간단하기 때문입니다. 토양 생명력은 식물의 첫 번째이자 가장 위대한 면역 방어 체계입니다. 화학 물질이나 스프레이, 비료가 아니라 미생물, 미네랄, 그리고 결코 멈추지 않고 일하는 조용한 지하 세계입니다. 그 토대를 구축하기 위해 복잡한 루틴이나 값비싼 보충제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사실 재생적인 원예 루틴은 일주일에 10분이면 충분합니다. 구리 코일과 결합하면 이는 대부분의 노인과 정원사가 시도해 본 적 없는 해충 없는 정원 가꾸기를 위한 가장 강력하고 노력이 적게 드는 전략 중 하나가 됩니다. 수천 명의 정원사가 이제 확신하는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렁이 분변토로 시작하십시오. 각 식물 밑동에 한 줌씩 주면 유익한 미생물에 영양을 공급하고 뿌리 구역의 수분을 안정시킵니다. 이 두 가지 요인은 스트레스 신호 감소와 직접적으로 연결됩니다. 지렁이는 자연의 원조 정의문화 전문가입니다. 그들의 분변토는 염분을 완충하고 토양 구조를 복원하며 이온 흐름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런 다음 멀칭을 하십시오. 멀칭은 토양을 시원하게 유지하고 미생물 서식지를 보호하며 뿌리가 마르는 것을 방지합니다. 이는 초기 식물 스트레스의 주요 원인입니다. 멀칭된 식물은 더 건강할 뿐만 아니라 더 차분한 적외선 패턴을 방출하여 해충의 눈에 덜 띄게 됩니다. 바이오차를 통합하십시오. 이 고대 탄소 재료는 단순히 영양분을 보유하는 것이 아니라 전하를 보유합니다. 바이오차는 토양의 정기적 구배의 균형을 맞추고 뿌리 주변의 이온 이동을 조절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생물학적 환경과 전기적 환경을 모두 안정시키며 코일과 조용히 조화를 이룹니다. 마지막으로 암석 가루를 뿌려주십시오. 즉각적인 성장이 아니라 장기적인 미네랄 공급을 위해서입니다. 붕소, 구리, 아연, 망간과 같은 미량 원소는 효소 활동을 촉진하고 전압을 개선하며 세포막을 강화합니다. 미네랄이 풍부한 식물은 생물학적으로나 전자기적으로나 일관된 식물입니다. 지렁이 분변토, 멀칭, 바이오차, 암석가루라는 이 네 가지 요소가 합쳐져 토양을 살아있는 지원 시스템으로 바꿉니다. 그 다음 코일이 개입하여 식물의 에너지 소음을 잠재움으로써 식물이 그 지원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게 합니다. 일주일에 6분 식물당 하나의 코일. 힘든 노동 없이 결과를 원하는 많은 정원사, 특히 어르신들에게 이것은 회복력 있고 번성하는 정원으로 가는 가장 쉬운 길이 됩니다. 생물학이 살아나면 신호가 안정됩니다. 신호가 안정되면 해충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해충이 사라지면 정원 가꾸기는 다시 즐거워집니다. 시라 여정의 끝에 다다르며 잠시 한 걸음 물러나 우리가 걸어온 길을 돌아봅시다. USDA 곤충학자가 된 제2차 세계대전 무선 기술자부터 곤충 안테나가 레이더처럼 작동한다는 발견, 죽어가는 식물을 회복시킨 1923년 파리 정원의 간단한 구리고리 브릭스 전압 및 해충 저항력의 극적인 변화를 보여준 현대의 30일 실험, 그리고 지금 현재 여러분의 정원에 이르기까지 말입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하나로 묶는 강력한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식물은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독극물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토양과 안정적인 신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지난 거의 한 세기 동안 우리는 해충 조절이 병에 든 제품에서 나온다는 말을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안전, 건강, 편안함을 추구하는 어르신들에게 정원 가꾸기의 미래는 화학 물질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자연이 이미 작동하는 방식을 이해하는 데 있습니다. 토양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재건하는 데 있습니다. 전쟁이 아니라 조화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이번 시즌에 새로운 것을 시도해 보시기를 진심으로 권합니다. 작게 시작하십시오. 정원 침대 하나를 선택하십시오. 각 식물 밑동에 구리 코일을 배치하십시오. 일주일에 10분 토양 루틴을 따르십시오. 관찰하고 측정하고 주목하십시오. 식물이 수십 년 동안 우리에게 말하려 했던 것을 보여주게 하십시오. 건강은 조용한 것이며 회복력은 자연스러운 것이고 해충은 강한 식물을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혼란스러운 신호를 찾아오는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리고 그 신호를 잠재움으로써 우리는 토양과 식물, 그리고 정원사 사이의 파트너십을 회복합니다. 평생 가족과 지역사회, 그리고 세상을 돌보며 살아오신 모든 어르신께 이제 여러분의 정원이 여러분을 돌보기를 바랍니다. 그곳이 여러분에게 평화와 힘, 그리고 무리함이나 화학 물질 없이 생명이 번창하는 것을 지켜보는 기쁨을 가져다 주기를 바랍니다. 이번 시즌을 시작하며 스스로에게 한 가지 간단한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다음 시즌 여러분의 정원은 어떤 신호를 보낼까요? 자연에 보이지 않는 주파수에 대한 이 탐험이 여러분의 정원에 있는 생명을 바라보는 방식을 바꾸어 놓았다면 저희의 작업을 지원하기 위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저희는 너무 오랫동안 숨겨져 왔던 역사와 과학을 밝혀내는데 전념하고 있습니다. 함께 더 나은 미래를 가꾸어 나갑시다. 잊힌 지식의 다음 보물도 곧 공개될 예정입니다.